이렇게 하는 분은 지금 여기 없다는 거죠. 거의 없어요. 거의 100이면 100이 정말 100이면 100이 자기 편 손들고서 이제 옹호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뭐 이런 걸로 거의 채워져 있네요. 나왔어요. 결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임팩트를 지금 몸으로 다 하고 있는데 왜 결론을 갖다 아직도 못 내세요? 네, 저는 못 내고 있어요. 저 임팩트라는 게 뭐 그런 거죠 뭐. 사실 메갈리아 같은 거 나왔을 때도 비슷한 비난하셨잖아요. 전 지금 약간 좌우 그 정치에 되게 심취하신 분들이 메갈리아나 워마드나 일베나 이런 거에 약간 열합한? 전 그렇게 보여요 사실.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은 엄청 좌우 양쪽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저는 요즘 같아서는 좌우 양쪽으로 까이면은 그 사람은 정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극단화가 된 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여기에서 아마 좀 동의를 못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상대편이 더 또라이 같아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 우리도 이렇게 나서는 거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 뭐 이 씹선비 새끼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파 코스프레니 좌파 코스프레니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 네. 저는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데 아까 그랬죠. 지금 그냥 통째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가 문제인지를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사실 큰 틀에서 말하고 있는 건 유시민 작가님이 이게 큰 틀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진 교수님도 사실은 기사 얘기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약점으로 잡힐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는 이야기하기 싫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9월 4일 뭐 어느 방송사에서, 여기 JTBC 말고 어느 방송사에서 그 동양대학교에 있던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총장의 직인 파일이 나왔다. 그게 단독 보도가 나오고 수천 개의 기사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 총장 직인 파일, 그 존재는 변호인들도 알고 있었고요. 정경심 교수 본인도 알고 있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일이 왜 거기 있냐가 문제였던 거죠, 처음부터. 근데 이제 결론은 지금 와서 자명해졌죠. 지금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2차 기소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집에서 컴퓨터로 합성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동양대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는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아무 의미가. 저는 이것을 검찰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알면서도 이것을 언론을 이용해서 퍼뜨렸고, 그거로 인해서 조국 일가족에게 어마어마한 도덕적 비난의 뜻을 씌웠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검찰이 성공했죠. 그래서 저는 검찰의 모든 발표가 다 사실이 아니라거나, 또는 조국 정경심 부부의 모든 주장이 다 사실이라거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않지만 결국 지금 한 넉 달간의 조국 보도와 관련돼서 나왔던 많은 보도들 중에 저는 기자분들 스스로가 내가 그 시점에서 이것이 중요한 정보이고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믿고 했던 그 보도들 중에서 실제 의미가 있었던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사이에 구분을 좀 해보시고 앞으로 보도하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해요. 딴 분들도 말씀 좀. 제가 바로 그 부분을 갖다 좀 반박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와 관련된 논의는 어차피 두 분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됐는데, 그렇다고 지금 하고 계신데 제가 일부러 다른 분한테 넘겨드리진 않겠습니다. 조금 논의하고 언제든 저한테 손드시면 바로 바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예를 들어 그 상황 속에서 그 직인 파일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봐요. 그게 나중에 관계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오늘은 저는 그걸 갖다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근데 그게 집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아니요. 검찰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그런 주장, 예컨대 그런 증거를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거는 조금 위 사장님이 참 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뭐랄까 거짓일 가능성이 또 엄청나게 적지 않다라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거를 느껴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는 이런 거죠. 제가 이걸 자꾸 문제 삼는 이유는 이제 그 언론이 왜 이런 품질 낮은 보도들을 자꾸 내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거기에는 구조적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론인들의 의식 문제도 있고, 또 언론계의 오랜 관행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한 건데
이제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본 것은 관행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독 보도로 나왔을 때 이제 중앙지검의 어떤 검사가 그 방송국의 기자에게 흘려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마감 시간 직전에 흘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도를 했고 다른 언론사들은 재빨리 복붙 타듯이 똑같은 기사들을 시청계를 쏟아냅니다. 이 관행이 있잖아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잘못 보도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잘못된 보도가 나온 그 원인들을 살펴볼 때 소위 검찰 기자실을 활용해서 검사들이 자기가 표적으로 삼고 있는 어떤 대상자에게 유죄의 혐의를 씌우기 위해서 여론을 만들어내는 이 메커니즘이 이것이 너무 잘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라고 봤을 때는 말씀드린 거고요. 예, 사실이 뭔지는 시간이 지나가봐야 알죠. 자, 저는 요것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쓴 당사자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도 할 말이 있겠죠. 근데 그 반론 있으면 저희가 또 나중에 반영해드리는 반이 있더라도 어디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 압니다. 그리고 검찰은 뭐 어차피 뭐 아시는 것처럼 합법적 어떤 그 수사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검찰 나름대로 객관적 증거를 수집을 하겠죠. 또 언론 나름대로 가능한 최대한 팩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근데 훨씬 검찰이 합법적 구조를 더 도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론이 어디 가서 압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찰은 그렇게 해서 본인들의 증거에 의해서 기소를 한다면 그것까지는 지금 유 이사장께서는 검찰의 주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그때는 다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받겠다. 왜냐하면 다 사법부에 속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근데 그러나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일단 그건 그럼 검찰 얘들이 한 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듣는 분들은 그쪽에 완전히 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사법부 비판을 할 거예요. 사법이 썩었다 이런 식이고요. 실제로 썩었죠. 검찰도 검찰도 썩었고. 자 하나 어느 개별 사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하더라도 사법 불신, 검찰 불신도 언론에 대한 불신 못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제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 좀 지지하는 발언을 한번 해보자면요. 사실 진 교수님이 뭐 여러 극단적인 사례를 좀 예를 들었지만 사실 최근에 기술의 발달 또는 유튜브의 보급에 따라서 일반적인 레거시 미디어 상태의 이른바 공중 여론의 생성 과정과는 좀 극단화되어져 있는 여론이 나오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확증 편향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필터 버블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필터 버블이라는 것은 자기가 늘 검색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이 엔진에서 관련된 기사 또는 동의하는 기사만 전달되다 보니까 다른 의견에 대한 다른 견해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자기 의견이 계속 옳다라는 그런 편향성을 갖는다라는 얘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현재 유튜브 상황은 좀 그렇다. 정말 FM이네요. 코카콜라가 또 한쪽의 의견, 보수적인 의견을 전달한다면 갈릴레오는 좀 다른 쪽의 진보적 견해를 전달하는 것이고 가끔씩 만나서 토론하면서 올바른 좀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이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최근의 유튜브의 미디어 기술적 기반은 상당히 극단적으로 여론이 편포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런 면에서의 지적들이 좀 타당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여론의 편포를 좀 완화시킬 수 있게끔 가짜 뉴스를 규제한다든지 또는 뭐 노란 딱지를 붙여서 노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명예훼손 등 이런 내용들이 규제되는 것들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유튜브의 것들을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는 것들은 인정하지만 특정한 사안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얘기로 검찰의 시간에서 법원의 시간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국민의 시간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시민들이 추가적으로 안 사항은 언론과 검찰의 권력이 유착됨으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기자들이 발굴하기보다는 검찰 중심의 출입처에서 나오는 검찰발 기사가 마치 팩트인 것처럼 전 국민에게 그대로 보도됨으로써 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조국 사태의 진위는 법원의 시간에 좀 맡겨놓고 우리가 출입처 제도와 관련해서 언론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기보다는 검찰의 기소에 그대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개선의 계기는 됐다라고 봅니다. 딱 정상적으로 정리를 하셨죠. 그 검찰 사법부가 썩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세긴 한데 맞는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 조국 비판하시는 분들도
다 인정은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그렇다 해서 정말 맑고 깨끗하고 투명해야. 사실 사법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른 데는 이제 차라리 입법부나 뭐 이런 데는 조금 그래 비리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거 좀 여력을 남겨줄 수 있어요. 그래도 일만 잘하면 되지 이런 게 조금 통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쪽이 비리가 있고 뭐 청탁이 있고 뇌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언론과의 유착이 있고 그 재계와의 유착이 있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죠. 그런 걸 완전히 없애야 된다.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건 당연히 맞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아직도 기억나요. 그 검사스럽다라는 말이 나왔던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이제 평검사의 이야기하는 거. 그분들이 그때 그거를 지금 버렸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안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 비판받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들을 엄청 많이 보여줬죠. 이런 이 점에 있어서는 유 이사장님이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맞는 말씀을 하신 거지. 당연히 법원의 판단은 내려질 것이고, 검찰이 무리하게 조치했다면 법원은 그걸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긴 없으나. 그런데 제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준희 교수께 드리고 그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이 판단하는 것,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법의 영역의 문제라고 봅니다. 불법과 합법을 가르는 거죠. 법의 판단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고요. 부도덕한 행위가 사실은 합법을 빌미로 자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역시 법과 또는 도덕과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연결은 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불법적 행동을 한 사람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정치로 선택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 다툼의 영역과 정치적 판단의 영역과 그다음에 진리를 판단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그 각각은 영향을 주고받을 뿐이지 어느 하나로 통칭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의 검찰발 보도의 핵심적인 문제는 검찰이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판단한 사실들을 가지고 사실로 확정했고 그게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진리가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이래한다라는 문제까지 다 포괄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보도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이건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유튜브까지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나는 양상인 수사 단계에서의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고 실제로 법적 판단으로 넘어가면 사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런 언론이라는 게 저것도 그냥 정론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정론이죠. 맞는 말이고. 딱히 제가 뭐 잘나서 이러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 중립성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하는 건데 저도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맞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뭐 옛날처럼 무슨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도 아니고 몸을 바르게 하면 가족이 발라지고 가족이 바르면은 가족을 바르게 하면은 뭐 그 사람이 마을 이장을 할 수 있고 마을 이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곧 뭐 도지사를 하고 뭐 대통령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웃기잖아요. 대통령으로는 잘하지만 가족한테는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케이스에 뭐 한두 가지인가요? 집에선 잘하는데 밖에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밖에선 잘하는데 집에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근데 이제 유교적인 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한국은 그걸 통째로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죠. 부모 없이 자란 애는 뭐 어쩌면 안 돼. 뭐 부모 없이 자란 애는 이래서 안 돼. 역시 부모 없이 자란 놈. 뭐 이런 표현부터 누가 가르쳤길래 뭐 이런 거. 그리고 넌 엄마 아빠도 없냐 뭐 이런 표현이 욕이잖아요. 전 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표현을 욕으로 쓰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런 끈코매점이 좀 적더라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공고고 산데 지금 공사구분이 없다라는 것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서 조국 장관이 당연히 사과는 해야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법적 처벌을 바로 받아야 된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그런 식으로 처벌을 할 거면 일단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은 몇 분이 썰려나갈지 그걸 동일하게 적용하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뭐 엄청 썰려나가실 거예요. 노회찬 의원 죽었을 때도 약간 그런 거였잖아요.
너희들은 그런 비판을 전체한테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름은 제가 좀 까먹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 들춰보면 이만큼도 안 나올 것 같냐, 그럴 자신 있는 사람이나 노회찬 의원 욕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이 이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일반 민중도 똑같아요. 일반 민중도 이 정도의 약간 사기인지 아닌지 애매한 거, 뭐 펀드라든지 그런 거 다들 이용하잖아요. 약간 불법과 그냥 좀 비겁한 이득 추구의 그 아슬아슬한 기로에서 적당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는 어떤 사람 하나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국가 자체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개인 문제가 아니다. 막말로 전 조국이라는 분에 대해서 솔직히 좋지 않아요. 저도 서민이고 되게 못 살고 취업하는 되게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시험 받고 뭐 대학교도 못 갔지만 그런 입장에서 좀 저게 공정하지는 않다라는 걸 느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걸로 그대로 처벌을 하는 게 온당한가에 대해서도 확답을 낼 수가 없는,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슬펐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저런 걸 다 쓸어버릴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 저런 걸 완전히 없앨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맞지, 저런 거 안 된다고 막 절망하고 그러는 것도 웃기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영상도 보고 이렇게 나름의 유튜브 방송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이라도 좀 세상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옛날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허위사실 유포죄가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뭡니까? 피의사실 유포죄 상원화됐습니다. 한 번도 적용된 적 없고요. 최순실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는 안 그랬습니까? 온갖 추측 보도, 완전 왜곡 보도, 온갖 것들이 난무했고요. 심지어는 최순실이 벗겨진 신문까지 일면 파기되고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얌전하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책 의도가 있다는 거고요. 특히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조국 씨의 문제를 갖다 지적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 카메라의 눈이, 감시의 눈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언론이고요. 하나가 검찰인데, 조국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찰하고 언론을 갖다 공격하면서 둘을 갖다 협작군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내가 그런 음모를 이제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이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알릴레오 얘기를 또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아니, 안 죄송하셔도 돼요. 괜찮죠? 예, 그럼요. 예. 최근에 경향신문 유희곤 기자의 기사에 대한 공격을 하셨더라고요. 비판을 한 거죠. 비판을, 기자분들도 비판받을 수 있어야죠. 예. 그런데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와 계신 그 두 분의 기자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비판하는 근거가 보면 내가 그랬다, 내가 24년 차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이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남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가 유희곤 기자를 만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기사를 다 취재 과정을 좀 대충은 들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가지고 만든 기사를 썼는데, 그걸 가지고 뭐 검찰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받아놓고 그다음에 이걸 하나 좀 데스크에서 뭐 하나 더 물어줄 거라는 이런 음모론을 펴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건 참 좋아요. 그냥 망상 구축해가지고 뭐랄까 그 지지자들 선동하고 뭐 세뇌시키고 이런 건 좋은데, 그냥 자기 일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하는 기자들 있잖아요. 제발 좀 내버려주세요. 그 사람들 그 일 좀 하게. 그 얘기 좀 하죠. 자, 한 가지만 더 잠깐만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가 그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조국 장관에 관한 기사를 하나 올렸거든요. 근데 경향신문 기사였어요. 바로 댓글이 뭐라고 붙었냐면 유희곤 기자네? 스킵.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 기사를 안 읽어보고 여러분 알려고 갔죠. 유희곤이네? 스킵.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맞죠. 맞는데 문제는 이거를 글쎄요. 저는 알릴레오 좀 많이 본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놀림조나 농담조를 많이 쓰긴 하지만 알릴레오가 정말로 막
강력한 선동을 목표로 한다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자기 얘기 한다라는 느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냥 군중 자체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과격하긴 해요. 이상적인 건, 그러니까 이런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면서도 감정적이지 되지 않으면서 면밀하게, 냉정하게 모든 시민이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게 제대로 된 정말 좋은 민주주의 사회. 약간 공자 선생이 좋아하는 그 뭐냐, 깨우친 백성들? 그런 백성들이 이루어진 사회? 군자만 존재하는 나라? 뭐 이런 거에 가까운 거에서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제 부처만 있는 나라, 뭐 이런 레벨인 건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해도 목표로 삼을 만은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소수시잖아요. 거의 안 보시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께 바라는 거는 내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저도 별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의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런 들으면 이 영상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극단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보고서라도 감정에 휩쓸려서 저놈들은 빨갱이 새끼들이야, 저놈들은 친일파 쓰레기놈들이야, 뭐 이런 거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좀 깊이 들어보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을 해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다시 자기도 소화를 해서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 긴 것 같으면 긴 거 맞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진 교수님이 저는 진 교수님이 논리가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 안 해요. 완전히 없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굉장히 지금 감정적이세요.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 교수님 그 방송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 지지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 교수님 자체가 지금 감정에 휩싸여 있는데, 왜 요즘 인간들이 감정에 휩싸여 있어서 내가 슬프고 화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이제 뉴미디어하고서 거의 튀게 되는데, 제가 신문 독자인데, 구독자인데, 또는 방송 청취자인데, 되게 내 생각에는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하는 보도가 났어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는 독자 편지를 보내거나, 옛날 같으면 편집자한테 독자의 소리에 실어달라고 편지를 보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편집자가 읽어보고 괜찮네 하면 실어줄 거고, 아니면 킬을 하는 거죠. 전화를 걸 수 있어요. 편집국에. 전화하는데 잘 안 합니다. 선생님 잘 알겠고요. 예, 그걸 끊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신문 구독을 끊는 거예요. 아주 소극적으로. 그거 말고는 사실은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보도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 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아주 저비용으로 그 기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예전에는 미디어 소비자가, 언론 소비자가 자기를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표현할 수 있어요. 언론이 있으면 기사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보도에 대해서 하는 비평에도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죠. 항상 그런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관점을,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이거 저는 이제 자유주의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자유사회를 못 만들어요. 때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지, 이걸 할 수 있다는 우리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가 만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미디어 쪽에는 온갖 이상한 방송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괜찮은 방송 이런 것도 다 있죠.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성 언론은 다 비슷해요. 그냥 다 비슷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백 개의 기사가 나면 거의 다 똑같아요. 가끔 다른 게 가끔씩 섞여 있어요. 뉴미디어에 가면
온갖 게 다 있어요. 온갖 게 다. 그러니까 그 방송 하나하나를 보면 이것이 치우친 것 같고 편향된 것 같고 어떤 극단적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서로 색깔이 다르고 내용과 방향이 다른 그런 콘텐츠들이 수없이 널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는다면 균형을 취할 수 있어요. 이게 저는 뉴미디어의 생태계가 천편일률적인 올드미디어에 비해서 가는 강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 교수가 지금 걱정하시고 이제 개탄하시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구텐베르그의 금속발전 이후에 지식대중화 시대에 더 좋은 시대가 열린 것처럼 우리 이 기술혁신에도 그런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믿어요. 좀 전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잠재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을 나눠서 얘기했고요. 동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뉴미디어만 그런 게 아니라 올드미디어도 천차만별이에요. 그것도 기억하고 두시고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관점의 차이예요. 자, 관점 말씀하셨잖아요. 견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관점과 견해는 사실이 아니죠. 근데 지금 유희곤 기자는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견해와 관점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중들한테 뭘로 받아들이냐면 사실로 받아들여져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유희곤 기자의 기사는 스킵하게 만드는 그게 문제예요. 그거는 소비자의 권리예요. 소비자들이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제품에 이런 작동상의 하자가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시장에서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미디어 시장과 예외가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사를 반박할 때 쉽게 말하면 그 사실을 반박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취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결박되어 있는지 이런 거 유희곤 기자의 그 취재가 사실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제가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만나서 확인하면 사실이 됩니까? 제가 적어도 기자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 만나나 봤어요? 본인 당사자 한 사람 만나서 확인한 게 사실. 만나는 봤어요? 저는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 안 했잖아요. 이게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을 말했는데 유희건 기자는 사실을 말했는데 너희들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견해만으로 그걸 비판하고 있지 않냐 이랬는데 사실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동등한 거예요. 누가 말한 것만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죠. 나름의 취재를 해서 이런 걸 알아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 사실에 검찰의 의견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혹은 입김 같은 게 강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거를 사실이 아닌 걸로 비판한 거다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근데 그러면은 그 견해가 100% 옳냐라고 하면 그것도 애매하죠. 이런 거는요 평행선을 안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동등하게 서로의 그러니까 취재를 해서 사실 보도를 한 건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와 동등한 수준의 무언가를 밝혀내고 와야지 예의가 되지 않느냐. 그냥 견해만 가지고서 그래도 이 사람이 고생하면서 취재한 거에 대해서 그냥 견해만 가지고서 그걸 묵살시킨다면 그게 온당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정도로 말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유희곤 기자님이 전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이 쓴 기자가 바로고 사실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진 교수님은 결과적으로 유희곤 기자가 말한 건 사실이다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돼버리니까 이 시점에서 말린 건 맞아요. 그리고 틀린 것도 맞죠. 다만 이 다음에 진 교수님이 열심히 막 만나는 봤냐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제 생각에 그게요. 이건 제 어떻게 보면 추측인데 뭐냐면 너희들은 반대편 진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볼 생각조차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비판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상대편의 말을 좀 열심히 귀담으로 듣고 이것도 일리 있는데 이 생각을 하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히 알릴레오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홍카콜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파 채널에 가면은 우파 만세 좌파 빨갱이 새끼들 진짜 이렇게밖에 안 돼 있다니까요. 좀 중립적이고 좀 객관적이려고 노력하고 좀 뭐랄까 양쪽의 얘기를 동시에 귀담아 들으려는 사람이 점차 없어지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감을 하는데 근데 다만 이렇게 쭉 보는 번에 있어서 이제 진 교수님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지금 토론에 있어서 별로 맞지 않는 행동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티가 나네요. 아니 만나는 보셨어요? 제가 물론 본질적으로는 틀리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분이 화난 이유 같은 거 나름 이해해요. 왜냐면 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제가 유튜브 한동안 안 한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뭐 일이 많아서도 있지만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 왜냐면 좌파 좋아했었는데 나도 좌파 맞으니까 정책적으로도 좌파고 좌파 찍어야지 정책적으로도 이득을 보는 입장인데 근데 좌파가 좀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을 찍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뭔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까지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야지 이 생각으로 다시 하는 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최대한 힘들더라도 최소한 상대의 말을 먼저 경청하려고 노력하자. 그런 자세가 없으면 이런 진 교수님이 비판하는 게 정말 현실이 돼요. 진 교수님 싫어하시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그리고 이번에 진 교수님 비판하시는 좌파분들이 많이 비판하시죠.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진 교수님이 찍은 부분에 있어서 틈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파의 말도 하나하나 다 듣고 제대로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을 데리고서 성경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곱씹어본 거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을 싫어할수록 상대방의 의견을 더 철저하게 파고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 교수님의 말이 100% 틀렸다, 우리 안 그런다라는 거를 오히려 좌파분들이 더 보여주셔야죠. 이럴 때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희공 기자가 거짓말을 썼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유희공 기자는 대체로 검찰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기사를 써왔다. 예. 그렇게 비평한 거예요. 자, 잠깐만요. 그게 잠깐만요. 예, 여러분 잠깐 볼게요. 지금 9시 40분이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거 취재할 때는 취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주관적 경험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랬을 땐 이랬다 저랬다 라는 그 주관적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서 대중들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있습니다. 그냥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이른바 그쪽 편 미디어들 참 문제가 많아요. 그쪽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그 뉴스 내주는 미디어들이 좀 있거든요. 그쪽 편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좌우 똑같잖아요. 조중동이 오마이 한겨레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편 드는 기사밖에 거의 안 나와요. 보면은 다 리스트가 뻔히 보여요. 아이고 이거 볼 필요도 없겠다. 어차피 자기 편 그거니까. 내 편 만세. 내 편 지켜줘야지. 그놈의 진영. 대표적인 게